미국 텍사스 테일러. 수십조 원을 들여 세워지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표된 채용 계획에는 미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6만 명 신규 채용이라는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테일러 시민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주정부는 다급히 2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보조금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물었습니다. 왜 우리의 세금이 외국인을 위해 쓰여야 합니까? 우리 아이 일자리는 어디로 간 겁니까? 한편 한국 평택에서는 젊은 엔지니어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행을 준비했지만 갑작스러운 비자 정책 변화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에게는 안정된 가족의 삶과 커리어의 도전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의자를 지켜야 했고 청년은 삶의 자리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빈 의자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리고 한 도시와 한 청년이 교차하며 내린 선택은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미래의 산업 지형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마틴이라고 합니다. 텍사스 테일러 시청에서 고용국을 맡은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정책을 경험해왔지만 올해 9월 셋째 주 월요일 아침에 제 책상 위에 놓인 메모 한 장만큼 무거웠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TSIF 2억 5천만 달러 확정. 기자회견 오전 10시. 주정부가 삼성 테일러 공장을 위해 추가 보조금을 배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는 규모였고 주민들에게는 곧 내 세금이 외국 기업으로 흘러간다는 불만으로 번질 수 있는 뇌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이 보조금이 없었다면 삼성의 투자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와 주정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날 아침 제 모니터에 떠오른 다른 뉴스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한국에서만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앵커는 환하게 웃으며 국내 청년들에게 대규모 기회가 열렸다고 강조했지만 제 귀에는 미국은 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55조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는데 그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의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 지난 3년 동안 테일러 씨는 삼성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부지 제공, 세금 감면, 도로와 전력망 재정비, 상수도 증설까지. 저와 제 동료들은 시청 야근이 일상이었고 때로는 주말에도 주민들을 설득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바, 그 공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외국 기술자들만 오는 겁니까? 저는 그때마다 자신있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물론입니다. 현지 고용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늘 의심이 들었습니다. 반도체라는 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지역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생들이 과연 바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결국 초기에는 한국에서 엔지니어들을 파견해야 한다는 얘기를 삼성 측에서 들었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싱턴의 결정은 우리의 불안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연방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 같은 행정가가 보기에 그것은 명백히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우리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었죠. 핵심 인력을 한국에서 데려오기도 현지에서 충분한 숙련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 정책은 마치 테일러 씨의 목줄을 죄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보조금 확정 소식을 발표했지만 질문 공세는 곧바로 쏟아졌습니다. 세금으로 메우는 이 보조금 시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교육 예산은 삭감하면서 왜 외국 기업에게 수천억을 줍니까? 가장 중요한 건 고용인데 인력은요? 미국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보장됩니까?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현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전역자 재교육 과정, 커뮤니티 칼리지 커리큘럼 신설,
그리고 회사와 협력한 혼합교육 트랙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특히 한 기자가 마지막에 던진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말만으론 의자를 채울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빈 브리핑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가 마치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주민들의 세금, 시의회의 신뢰, 그리고 제 이름 석자가 그 모든 것의 무게를 떠안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낯선 국제번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반도체 엔지니어 이도윤입니다. 미국행을 꿈꿔왔지만 지금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테일러의 현실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허한 의자와도 같은 이 도시의 현실 한가운데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한 청년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낯설면서도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갈등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오더라도 이 도시에선 그를 환영할까요? 아니면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한다고 비난할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빈 의자를 채우는 싸움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제 휴대폰에 이름을 남긴 이도윤이라는 청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도윤입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의 반도체 라인에서 공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꿈은 늘 똑같았습니다. 언젠가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미국의 최신 반도체 설계 기술을 배우는 것.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뉴스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삼성에서 향후 5년간 국내에서만 6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발표였죠. 많은 동료들은 환호했고 일부는 안정된 직장을 꿈꾸며 곧바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 H1B 비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시험 점수도 만들었고 추천서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과연 그 비용을 대신 내줄까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애초에 채용 대상에서 빠지게 될까요? 회사 내부에서도 아직 명확한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제 상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미국 프로젝트는 정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내가 안정성을 원한다면 한국에 남는 게 맞아.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텍사스 테일러라는 낯선 도시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에바 마틴 국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테일러 씨가 준비 중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유치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시 차원에서 교육과 생활을 함께 지원하려 합니다. 당신 같은 기술자가 와야만 테일러의 의자가 채워집니다. 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직접 나서서 엔지니어 한 명의 생활까지 챙겨준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렇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이고 아이는 이제 막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간다면 그들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비자 문제는커녕 주거와 교육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에바 국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배우자 취업 연결, 자녀 학교 배정, 주거 보조. 우리는 그런 걸 시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미국 가고 싶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우리 아이가 낯선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걸 나는 견딜 수 없어.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돌아올 집도 없을 수 있잖아. 저는 아내와 며칠 동안 말다툼을 했습니다. 당신은 안정만 바라보잖아. 하지만 나는 도전을 원해.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도전하다 실패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해. 우리 아이는 당신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욕망과 가족의 두려움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한편 에바 국장 역시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의 통화를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에는 매일같이 비판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금으로 외국인 엔지니어 집세를 보조한다고? 우리 청년들 취업도 못하는데 왜 한국인부터 챙기느냐? 주민공청회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왜 한국 엔지니어에게 쓰여야 하느냐? 에바 국장은 그 자리에서 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초기 램프업을 견인할 기술자가 없다면 이 공장은 빛도 열도 내지 못하는 빈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해외 숙련 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훈련도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저를 필요로 한다고 간절히 손을 내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자신들의 세금이 낭비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테일러로 간다면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제 결정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야, 미국 가면 내 커리어 확 올라간다. 언젠가 임원 트랙도 보일 거야. 아니야, 지금은 위험해. 정치가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안정된 평택이 훨씬 낫지. 심지어 부모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내가 도전하는 건 자랑스럽지만 내 아내와 손주를 생각해라. 돈만 보고 가다가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제 안에서는 꿈과 책임이 싸우고 있었고 에바 국장에게는 투자와 주민 여론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 있지만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빈 의자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이 제 인생과 그녀의 도시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테일러 고용 박람회 당일 새벽부터 체육관은 분주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천막 부스를 설치하고 현지 기업과 병원, 학교 관계자들이 서류를 나르며 분주히 오갔습니다. 저는 무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빈 의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의자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가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반반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온 젊은이들의 기대감과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는 주민들의 불신이 동시에 체육관 공기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우리 아이도 여기 지원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려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으로 외국인한테 집을 주겠다면서요? 라는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채용 박람회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 삶의 모든 측면을 준비했습니다. 배우자 취업 상담, 자녀 교육 지원, 군 전역자 재교육 트랙, 공장은 장비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하지만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이라니요? 우리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한국인 기술자부터 데려오려는 겁니까? 우리 청년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체육관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반도체 엔지니어 이도윤 씨입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검은 셔츠 차림의 젊은 남자가 조심스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가 몇 주 전부터 연락해오던 그 청년 도윤 씨였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서 잠시 망설이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원래는 미국에 올지 아니면 한국에 남을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면 환영할 거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 같은 외국인이 온다는 걸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체육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단순히 장비만 있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맡아온 공정은 라인 초기 셋업입니다. 이게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전체 생산이 몇 달이고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빼앗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러 오는 겁니다. 순간 일부 시민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굳은 얼굴로 팔짱을 낀 이들도 많았습니다. 좋은 말이지. 하지만 세금은 어쩔 거냐고.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그날 밤 시의회는 임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몰려와 방청석은 가득 찼고 언론 카메라들이 줄지어 설치됐습니다. 저는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에바, 당신은 지금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을 데려오겠다고 선언한 겁니까? 또 다른 의원은 손가락을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교육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왜 우리가 외국 엔지니어를 위해 집세를 보조해야 합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의원님들, 공장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그 공장은 꺼진 전등과 같습니다. 초기 램프업을 위해 몇 명의 숙련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자리를 지켜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훈련 과정도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외국인을 데려오자는 게 아닙니다. 빈 의자를 채우자는 겁니다. 토론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찬반 양쪽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텅 빈 클린룸 사진. 불빛 하나 없는 새하얀 공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든 자리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앉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윤 씨였습니다. 저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평택에서는 이미 유럽 순환 트랙까지 제안받았습니다. 아내는 미국행을 완강히 반대합니다.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테일러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도윤 씨,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만약 온다면 이 도시는 당신을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 부를 겁니다. 실패하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날 새벽 시의회는 간발의 차이로 전략 인재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오는 순간에도 방청석에서는 여전히 배신이다. 라는 고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얼굴로 의사봉 소리를 듣다가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윤 씨의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에바, 제가 조건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간다면 제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직접 하겠습니다. 왜 제가 테일러를 선택했는지, 제 가족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숨기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이건 제 조건입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충돌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새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공개 간담회 날 테일러 체육관은 전날 밤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고 일부는 여전히 분노와 불신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언론 카메라는 삼각대를 세우고 마을 주민들은 손에 피켓을 들었습니다. 세금 낭비 중단하라. 우리 아이 일자리 먼저. 구호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마이크를 손에 쥐고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도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도윤 씨가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체육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또박또박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반도체 엔지니어 이도윤입니다. 저는 원래 실리콘밸리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이 도시로 와도 괜찮을까? 여러분은 저를 받아줄까요? 몇몇 주민이 곧바로 소리쳤습니다. 괜찮지 않아. 왜 우리 세금을 내 가족에게 쓰냐고. 도윤 씨는 잠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계약과 지원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도시는 저에게 주거 보조와 학교 배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가로 이 공장의 램프업을 최소 한 달 앞당기겠습니다. 그것이 곧 도시의 세수와 일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체육관 안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지만 다른 이들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테일러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올해 전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었고 저는 군에서 전역한 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윤 씨 이야기를 들으니 이 공장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싸늘한 시선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은 다 좋다 이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없이 속아왔다. 정치인들이, 기업들이 늘 우리에게 약속을 했지만 결국 남는 건 빈 건물뿐이었다. 이번에도 다를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도윤 씨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두렵습니다. 제 가족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여기 서 있습니다. 실패하면 제 커리어도 끝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립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도시가 저를 받아준다면 저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체육관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대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정답을 원했지만 그 누구도 정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배운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설명할 수 있는 신뢰와 책임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테일러 파트너십 테이블은 정례화되었습니다. 군 전역자 일기 120명이 라인 유지보수 교육을 마쳤고 고졸 테크니션 트랙이 시작됐습니다. 도윤 씨는 평택에서의 3개월 트레이닝을 마친 후 테일러로 돌아와 장비 런업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자주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바, 공장은 장비가 돌리지만 도시는 사람이 돌립니다. 그의 아내는 지역병원에 합격했고 아이는 새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몇몇 언론은 외국인 특혜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점차적으로 외국인 엔지니어라는 말 대신 우리 팀의 일원이라는 호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책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다음 분기 배우자 커리어 페어, 야간 보육 확대, 시민위원회 공개 간담회.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흔들린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우리는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유치해야 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의자는 이제 하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조금씩.